자, 오늘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무제표라고 하면 Financial Statemen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보통 이제 12월 결산 법인인 것 같은 경우에는 3월 달까지 법인의 결산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1년 동안 얼마나 돈을 벌었고 얼마를 지출했고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그게 재무제표라고 하고, 이 재무제표에는 세 가지가 나눠요. 예전에는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라고도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 이렇게 대표적으로 재무제표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개인의 재무제표는 가계부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순자산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와서 어디에 얼마 나갔다, 이걸 보통 가계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법인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개인은 가계부, 법인은 재무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너 얼마 벌었니? 이런 뜻이에요. 너 얼마 벌었니? 재무상태표는 너 얼마 있니?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을 말해요. 일정한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9년 12월 31일 현재 너의 재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니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재무상태표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니? 그래서 남은 게 얼마니? 이익이니 손실이니? 이걸 이제 손익계산서, 그래서 영어로는 profit, 이익이죠. and loss, 손실 이렇게 얘기하고, 현금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에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이자가 들어오고 설비 투자하고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배당이 나가고 캐시플로우라 그래, 캐시플로우. 그래서 보통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이 세 번째로 중요하고, 여기에다가 뭐 자본 변동표, 그러니까 자본이 워낙 중요하니까 자본 변동표에 주석이라는 거에까지 해서 1, 2, 3, 4, 5번을 법인의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보통은 요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구분을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자산이 있죠. 자산, 에셋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자금이 사용된 결과, 돈이 써서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게 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은 부채와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어요. 자본이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본은 내 돈이에요. 내 돈. 부채는 남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 때 내 재산이 있는데 내 돈으로 만들어진 게 있고 남의 돈으로 만들어진 게 있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자본 더하기 부채하면 자산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동자산이 있고 고정자산이 있어요. 이거 움직이는 거, 현금화가 된다는 얘기고, 고정자산은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현금화.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보통 당좌자산이라고도 하고 현금자산이라고도 해요. 재무상태표에 당좌자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재무제표를 오늘 하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법인회사, 주식회사, 주식을 사기 위해서 하려면 어떤 회사가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이걸 알아야, 이 회사 좋은 회사네, 옥석 같은 회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재무제표라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당좌자산이 있고 또 재고자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재고자산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별로 안 좋은 거겠지. 재고가 없어야지 잘 팔리는 거니까. 고정자산에는 이제 투자해놓은 투자자산, 금융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투자자산도 있고 또 무형자산, 뭐 특허권 같은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장 같은 유형자산, 공장, 땅, 뭐 부동산, 건물 이런 게 이제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뭐 비유동부채.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하고 1년 넘어서 갚아야 될 돈이 있고, 자본은 자본금, 진짜 내가
처음에 회사 만들 때 넣었던 돈, 그리고 이 돈을 영업을 해서 이 번 돈, 이거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없어. 돈 번 게 없어요. 그러면 좋은 회사야, 안 좋은 회사야? 안 좋은 회사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회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상태표고, 손익계산서는 프로핏 앤 로스는 얼마를 벌어서, 예를 들어 매출액 있죠? 1년 동안 번 돈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원재료를 살 거 아니에요. 재료. 이거를 매출 원가라고 그래. 그래서 이 매출 원가에는 뭐 직원들 급여도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 재료도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매출 원가가 있고 판매 관리비라는 게 또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직원들 나가는 건 매출 원가라고 하고, 스태프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 영업, 마케팅 이런 거는 판매 관리비라고 그래요. 판관비라고 하는데, 판매 관리비, 비용이죠. 이 두 가지를 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영업이익이 돼요. 이 영업이익에서 뭐 이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손익, 영업에 법인세도 나가고, 여기서 법인세, 세금을 내야죠. 국가한테. 그러면 남는 게 뭐다? 이게 당기 순이익 또는 순손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번 돈에서 비용 빼고 세금 빼고 실제로 남은 돈이 얼마냐? 당기 순이익이 플러스이고 영업이익이 플러스이고 매출액이 플러스인 회사가 좋은 회사겠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업에서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거죠. 영업 현금 흐름이지. 그러면 영업 현금 흐름은 어때? 들어오는 게 좋은 거지. 예? 플로우가 들어오는 게 좋죠. 두 번째는 투자 현금 흐름. 투자하는 거예요. 어디에? 금융자산에도 투자하고 공장, 기계, 설비에도 투자하고. 이건 플러스가 좋겠어요? 마이너스가 좋겠어요? 투자를 하는 게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좋다고. 투자를 하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공장 살려면 공장 짓는데 돈이 나가잖아. 이게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좋은 회사죠. 그죠? 그 다음에 재무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은 이거는 배당 같은 거예요. 배당.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억이었는데 원가 다 빼고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어 5억이에요. 이 5억을 갖다가 주주들한테 지분만큼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배당이라고 그래요. 배당을 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나갔으니까 마이너스지. 그러면 재무현금으로 마이너스가 보통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 특히 기업에 투자할 때, 주식을 투자할 때 그 회사가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게 재무제표고,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기업,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죠. 거기 가면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재무제표를 보면 좋은 회사, 안 좋은 회사를 가릴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